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서산지원 2024-51927입니다. 이번에는 굳이 건물 지분으로 3분의 1 지분 매각이 강제 경매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제 경매 청구한 사람이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빚을 진 것은 강제 경매로 집어넣은 거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채무자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분을 가지고 혼자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주인 노릇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갚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분권도 다른 사람 지분이 아니라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본인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취하를 될 걸로 가지고 가정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억 500짜리가 3,6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주택인 겁니다. 날짜는 이것도 언제죠? 보면 7월 29일인데 1억 500이 3,6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수지 건물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러는 채무자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건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물건 개요를 보시면 집이 1층짜리 집이 있는 것이 하나고 땅이 두 개인데 땅이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건물 하나에 3분의 1 지분이고 필지가 두 필지인데 대지 한 필지가 있고 임야 한 필지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걸 사실인지 알겠죠? 집이 한 채가 있고 집이 한 채에 3분의 1,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에 3분의 1,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매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지목이 대지로 집이 있는 거고 요 바깥으로 있는 것이 여기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 하나, 대지 바깥에 임야, 이렇게 해서 세 개인데 그 임야 3분의 1, 대지 3분의 1, 건물 3분의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임야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지어진 것이 보이게끔 되죠. 여기 옆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이 대지가, 여기 안에 있는 대지가 지목이 대지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청담도를 건너서 여기 당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있죠? 옛날 집이죠. 보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일 먼저 있는 압류 설정이 기준권이라는데 여기는 소유권 해갖고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압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가압류가 기준 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나 이 땅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만 그대로 있고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에 강제 경매로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재훈 내고 3분의 1로 상속을 받은 겁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74년, 78년, 76년 이렇게 됐으면 이 선인은 제가 보기에는 여자 같으죠. 그러니까 여기 이의 눈하고 남자 형제가 이제 누구 있는데 이 형이 3분의 1을 상속을 받아갖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사람 지분의 3분의 1이 강제경매로 나오는데 강제경매 금액이 얼마에? 1,000만 원 정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이 땅과 건물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자고 하려면은 1,000만 원을 받게끔 되면은 3분의 1 지분만 갖고 있지만은 그대로 주인 노릇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원래는 이 동네를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이나 이장한테 가서 보면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경매로 나왔어도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경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계신 분이 뭐 병원에 있다든지 뭐 다른 일이 있다든지, 원래 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것이 뭐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좀 뭐라 그러죠? 홍상적이 아니고 지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 것이 그대로 살게끔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비슷한 걸 해갖고 경제 경로를 집어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이 1,100만 원을 갚아버리고 취하시는 게 맞다. 취하시키려면 강제경매 때문에 우리 낙찰자에게 공유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잔금 안 내고 그냥 제가 동의서를 찍어주면서 배금 내지 않고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건 맞다. 확신이 들지만은, 혹시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확인을 가서 봤더니 좀 전화가 살고 있다 보니까 대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이론상은 틀림없이 맞지만은 마지막 짚어보는 마음에서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는 거, 입찰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제가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또 하락했죠. 34%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 보면 34%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경제적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쓰든지 8천에 쓰든지 4천에 쓰든지 어차피 잔금 내지 않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조사해 봤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때는 먼저 가격, 다시 말하면 먼저 가격이라는 얘기는 언제죠? 이게 얼마였죠? 5,100만 원이죠. 5,100만 원 이상을 써서 입찰에 들어가도 우리가 잔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심각하게 고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인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아까 권리 분석했죠? 여기 보면 가압류보다 더 빠른 것도 없고, 기준권리보다 빠른 인수되는 권리 없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채무자고 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